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화요일 2시를 책임지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 이윤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봄 13회차는 다양한 돌봄 중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네, 2022년 4월 19일 세계일보 이정환 기자가 작성한 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 여독박 육아 문제 여전이라는 기사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5년 전보다 완화됐지만 가사와 돌봄 문제는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현실이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옥천에 살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가사와 돌봄이 성평등을 이루며 진행되는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봄 13회차 방송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을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싸라기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철역을 내려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다 떠나고 공도 날 텐데 머저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저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라라라라라라 내 맘에 이정표를 세워줘요. 딱 집어서 그대 거라고 내 맘에 박자를 좀 넣어줘요. 쿵 찍으면 딱을 할게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다 떠나고 공도 날 텐데 머저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저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라라라라라라 사랑의 재개발.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윤숙이 진행하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제가 선정했는데요. 좋은 아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유재석 씨라 제가 선곡했습니다.
사랑의 재개발이 필요하듯 여성에게 집중되는 독방 육아의 현실이 재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담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저는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육아를 받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와 다르게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죠? 저도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께 육아를 받는 입장이었고, 지금 박진희 PD님과는 차이가 있다면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육아를 현재도 하고 있죠? 네, 저는 육아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 육아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요. 선생님은 육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참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첫 아이를 낳았던 그 해에 아이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가슴 벅찬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 힘든 시간들도 꽤 있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유독 힘든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좀 어떤 시기가 힘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369라고 해요. 369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왜 연애의 권태기도 369 약간 이렇게 네네.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이들한테도 369 시기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급성장기를 369 시기라 그래요. 생후 3주, 6주, 9주, 또 3개월, 6개월, 9개월. 이때는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고요. 아이들 스스로 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걸 울음이랑 짜증으로 표현하니까 엄마는 네. 젖을 줘도 울고 짜증내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뭔가 이 3주, 6주, 9주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많이 이렇게 울음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걸까요? 그 3개월 정도 되면 네. 요즘은 아이들이 빨라서 뭐 한 달이나 50일 때 목을 가누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때부터 목을 가누려고 하고요. 6개월은 아이들이 이제 기르려고 해요. 허리에 힘이 생기고 이제 손발로 이제 내 몸을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3개월은 뒤집기라고 하세요. 네네네네. 자꾸 뒤집으니까 엄마는 이때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 뒤집으면은 숨을 그쵸. 못 쉬어서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넘어간다는 게 아무것도 못하던 아기가 몸을 돌려서 이제 뒤집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뒤집히면 뒤집힌 대로 짜증을 내고 뒤집고 싶은데 뒤집혀지지 않으니까 또 짜증을 내고 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밤낮이 없거든요. 그렇. 네, 그래서 아마 3개월 때는 그 100일 기준으로 네. 엄마들한테 100일의 기적이 왔다. 그럼 아이가 이 이후로 이제 몸을 그래도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가눌 수 있으니까 조금 행복해지는 시기, 조금 이렇게 안정된 시기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시기는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고요. 한 달이 100일이 지났는데 아기가 계속 막 울고 짜증내고 찡찡거리고 하면 순하던 아이가 이제 뒤집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100일의 기절이라고 해요. 기절했다. 우와, 이거는 정말 육아를 안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개월이 되면 이제 아이가 걸어야 되잖아요. 걸을 좀 직립보행을 할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요 시기도 이제 잡고 뭐 계속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그러면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힘들 수밖에 없죠. 진짜 한시도 눈을 못 뗄 것 아우, 같아요. 아기 때는 더 못 되죠. 와, 그러면은 또 다른 아이가 또 힘든 그 구간이 있나요? 아이들마다 전체적인 성향은 그렇고요. 이제 아이들마다 기질이 있어요. 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뒤통수가 납작하면 이 아이는 순하다 그러고 볼록하면 아이고 어렸을 때 엄마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잘 돌려줬구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짱구 머리는 이제 그렇게 안 누워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마다 예민한 아이도 있고 어른도 똑같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그 기질들이 보여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는 왜 이런 거지 이제 고민하고 책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에서 또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크게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부분이어서 여긴 조금 살짝 생략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369 다음에는 또 몇 살이 있나요? 여기. 그리고
옛말에 미운 4살 그리고 너무너무 미운 7살의 시기. 혹시 그 땡땡하고픈 7살 들어보셨어요? 네? 그 땡땡하고픈 7살 어른들이 몰라요. 싫어하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네. 모르세요? 네. 너무너무 미운 7살이라고 아, 표현했는데요. 네. 예, 그것도 지나고 중2병이 오잖아요. 예, 그때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막 변하기 시작하죠. 일을 어쩌나 싶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아직 중2가 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 중2 때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 진희 PD님은 4살, 7살 시절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4살에는 어린이집을 좀 빨리 갔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는 막내여서 엄마가 일찍 어린이집에 맡겼던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보통 4살 때 어린이집 가죠? 저는 3살 때부터 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4살에 갔는데 이제 친구랑 이제 부모님들 기다리느라 막 이렇게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랑 놀았던 기억나고 7살 때는 첫사랑을 만났던 시기였습니다. 첫사랑? 지성? 아니에요. 지성이는 아니고 진짜로 그때 놀랐던 게 이제 어린이집 버스를 타러 아파트 앞으로 가는데 네. 저는 여기 한편의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는데 저기 위에 어떤 아파트에 애가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유치원 다니는. 근데 진짜 걔 주변에 후광이 비치고 핑크빛이고 막 꽃이 이렇게 내리고 7살 때? 7살 때 종소리가 댕댕댕 울렸어요. 진짜로. 아직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7살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건 약간 조금 TMI?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 첫 키스할 때 왜 종이 울린다 그러잖아요. 네. 첫 키스하는데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왜 종이 안 울리지? 분명히 드라마나 TV에서는 종이 울린다고 했는데. 네, 종이 7살 때 울리셨어요. 진짜 울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네. 저녁에 엄마 나 첫사랑을 만난 것 같다. 걔가 너무 멋있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뭘 하세요? 엄마는 아직도 얘기하세요. 그때 너가 정말 귀여웠다고. 그래서 그쵸, 걔를 귀엽죠. 계속 쫓아다녔다고. 그 아드님 어머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요. 아이를 어떻게 그래 훌륭하게 키워놨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얼굴 보시나 봐요. 네, 완전 소꿉친구였어가지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중2병이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좀. 중2병 어떻게 네네. 오셨나요? 저는 중2병 이제 말 안 하고 방에 이제 혼자 있고 네. 이제 친구랑 공부한다고 들어가서 이제 방에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그때 간식을 갖다 주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갖다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빠가 계셨을 때니까. 네. 근데 이제 중3 때도 그게 이어졌는데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서 갖다 먹을게. 그리고 바로 그 전에 학교 가는 그날 네. 학교 가는 날 아빠 돈 줘. 이게 마지막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병이 제대로 왔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생각해 보면은 막 그 과일에서 생각나는데 참외를 갖다 줄 때 씨를 파내면 씨를 파낸다고 뭐라 하고 내가 씨 좋아하는데 왜 그랬어 하고 씨를 또 주면은 씨 먹으면은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네. 어떤 그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미치겠다. 네. 그러면 중2병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중2병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막내여서 철이 일찍 들었다 생각했어요. 약간 의젓한 그런 게 언니들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서 나는 좀 그래도 엄마가 언니들한테 약간 치이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은은한 그런 참회 짜증도 그렇지만 사실 엄마 말고도 뭐 친구들한테도 막 짜증을 낸다든지 친구들끼리 단합해서 저 선생님 싫다. 저 선생님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랬던 기억들이 이게 중2병이 엄마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럼요. 질풍노도 외식인데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한테도 대들고 그쵸. 집에도 잘 안 들어. 그래서 많이 속 썩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속상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같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상호 존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위치가 네. 서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럼 이런 존중, 제가 최근에 그래서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혹시 존댓말을 해야 할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제 엄마가 나도 하나의 사람으로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자. 최근에 엄마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땡땡 엄마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좀 엄마 이름으로 불리는 거 어때?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좋다. 근데 이제 서로 존중하는 법도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그럼 존댓말을 해야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호 존중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식 간에 상호 존중이 좀 이루어질까요? 저희 큰아들은 절대 존댓말을 하지 않고요. 둘째, 셋째는 존댓말을 해요. 오. 큰아이한테 존댓말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울어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또르륵 흘려요. 등치가 크잖아요. 귀여워. 저보다 힘이 큰데 근데 눈물을 또르륵 흘려요. 그냥 이렇게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귀여워. 예, 근데 귀엽긴 한데 꼭 그 언어가 아니고 네. 그냥 뭐 하나하나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이 네. 있잖아요. 네.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부모님도 우리 자식들한테 내 아이의 의사를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서로 그 말 한마디가 왜 툭툭툭툭 또 가족은 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도 엄마가 그냥 내 아이가 지금 이 시기거나 아니면 속상하니까 툭 던졌겠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진정한 잘 안 되죠. 약간의 이해도 필요하고 그쵸. 진짜 존중하는 마음도 필요한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혹시 잘못한 일을 했을 때도 너는 바른 아이니까 너는 바른 사람이니까 난 널 믿어. 그렇게 가는 게 존중, 믿음, 배려 아닐까요?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쵸.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다 돼요. 그렇죠. 그 시기엔 같이 이렇게 확 했다가 뒤로 돌면 다 고쳐야죠. 저도 여기서 항상 많이 배우고 가는 거. 그러면은 저희 어느덧 첫 번째 코너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출생과 육아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났던 스타들이 아이돌로 돌아왔습니다. 가희, 박정아, 선예, 별, 현준이, 양은지로 뭉친 마마돌이 부른 우아힙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e like me. Do like me. Be like me. 지금 이 순간이 서로 끌어당겨 보내 좀더 당겨니 활시 위 긴장하게 될 걸 원해 정말야운 법이야 링링가링가 난 입에 Was you ready for Christmas 내 멋대로 굴래 또 무대 위로 익숙한 느낌 살아난 떨림 다시 칠레질 최고의 순간 부러져 바라 you can't balance Everybody wanna
마마돌의 우아이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은숙 DJ가 진행하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을 듣고 계십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나온 성평등을 주장하며 가사와 육아를 평등히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맞벌이 조장 시기 때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죠. 물론 외벌이 가정도 있을 수 있죠.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내가 더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부부의 성향도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누가 가사를 더 해야 하는가, 육아를 더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말로 통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유지할 때는 아까 말했듯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존중과 배려가 동반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금 못하면 어때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귀여워서. 우리 진희님 살림 잘하세요? 저는 살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한 번도? 그냥 이제 밥 먹고 설거지, 내 방 청소, 그리고 기숙사에 살 때는 빨래 정도? 네. 근데 그 왜 내 방 청소할 때도 네.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자리에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평소에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쪽이세요? 저는 이런 장롱이 있으면 장롱에 좀 잘 넣어놓는 편이고 이런 큰 뭐 사각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서랍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넣어놔요. 아, 그러면 그 분리해서 넣어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쑤셔 넣는 거예요? 약간 분리를 하고 아, 분리를 하지만 이렇게 하나에 뭉쳐 있으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거. 어머님이 살림을 잘하세요? 엄마는 깔끔하세요. 그러면 진희님도 깔끔한 걸 배웠을 것 같아요. 밥 먹고 이렇게 빨리빨리 설거지하는 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엄마는 살림을 잘 못하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살림을 못해서 구박을 받으셨다고. 아유, 구박한 사람 누구야? 시집살이. 아이고. 우리 친할머니. 그래서 저는 살림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 만났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 저희 신랑이 저희 외할머니 장례식 때 와가지고 같이 있어줬어요. 쭉. 그런데 설거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신랑이. 우와. 이렇게 하는 거야. 간단한 거는 그냥 퐁퐁 풀어가지고 네. 이제 주방 세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네. 물을 좀 받아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거기다 이제 풀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헹구면서 하면 네. 훨씬 일이 간단하게 돼라고 이제 살림을 가르쳐줬어요. 우와. 그리고 저희 엄마도 우리 딸 은숙이 이제 살림을 못하는데 괜찮겠냐 이제 물어보고 그때 저희 신랑이 그랬거든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오. 왜냐면 저희 엄마 트라우마였으니까요. 살림을 못해서 시집살이 내 딸도 나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네. 이 아이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제 동생이 조금 더 잘하는데 오. 제 동생이 집에 와서 하루는 집 정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깨끗한 거예요. 오. 근데 저희 신랑 살림 잘하는 저희 신랑 눈에는 아이고 왜 그랬더니 오기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해야 돼. 왜? 우리 엄마랑 똑같아. 아 정말? 네. 왜? 그랬더니 아까 그래서 왜 쑤셨냐고 그랬더니 박았냐 그랬는데 다 여기저기 구석에 안 보이는 데다 박아놨어. 그럼 깔끔하잖아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도 엄청 깔끔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런 걸 또 네.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런 거 보여요. 와, 저는 저희 엄마도 제가 치워놓으면은 아유 여기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세요. 그러면은 네. 엄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을 아 귀여워. 매도하지 마.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또 종종 친구들 보면 현모양처가 꾸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 때는. 네. 혹시 진희님 세대 때는 네. 있었나요? 저는
진짜 없었어요. 아, 진짜 이게 요즘 세대 특징인지 아니면 제 친구 특징인지 네네. 모르겠지만 아무도 현모양처가 꾸민 사람은 없었어요. 아, 아무래도 그렇구나. 그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교육도 많이 받고 좀 자아 실현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쵸. 내가 성공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가지고 좀 친구들은 나는 이런 일로 좀 나의 자아 실현의 목표한 곳까지 이루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도 드물게 있었어요. 저 한 3명 본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우와, 너는 장래희망이 현모양처. 나는 그냥 현모양처가 꿈이야라고 정말 확고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살림도 잘하고 이제 또 이제 사랑 받을 준비도 되어 있고 사랑할 준비도 되어 있고 또 자녀도 많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네.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거는 네, 그러면 은숙 쌤은 부부가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 같이 한 길을 가는 네. 사람? 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옛말에 네. 요즘 말이겠구나. 옛날에 로또가 있었나요? 복권이 있었죠? 네네. 요즘에는 신조어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부부는 로또래요. 우와, 처음 들어봐요. 부부가 왜 로또일 것 네. 같아요? 부부가 로또? 그냥 좀 확률적으로 힘든 거? 잘 그래서 모르겠네. 그죠, 네. 힘들죠. 안 맞아. 네. 부부는 안 맞아. 네. 맞는 것 같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뭔가 이게 같이 네. 살다 보면 이제 평생을 이제 몇십 년을 이제 따로 살다가 그쵸. 이제 결혼을 했고 네. 또 성향도 다르고 같이 살다 보면 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그냥 같이 바꾸고 같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 한 길을 같이 가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제도 우리 신랑이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애들 재우고 나왔더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대요. 진지하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앉혀놓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꽤. 그렇게 한 3-40분 이야기를 하고 서로 고민하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시기도 있고 이제 아이들 커가는 과정에 맞춰서 부모도 변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적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처럼 가사와 육아를 아빠와 엄마가 함께 진행한다면 이보다 복된 것은 없겠죠. 오프닝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다면 코너 2에서는 부부의 가사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우리 박진희 PD님이 간접적으로 양육과 가사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말한 것이 당연시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은숙쌤 같은 은숙쌤의 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정말 잘 좋은 분배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모든 가정이 은숙쌤 가정처럼 공동육아가 정말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요즘 시대는 공동육아 인식도 늘어나긴 했지만 인식만큼 행위가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말을 아까 오프닝에서도 했는데 2022년 5월 3일 코미디닷컴 김용 기자의 엄마만 6태 육아 부담엔 어떤 변화가 이 기사를 보면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OECD 회원국 중심 40여 나라의 남성 육아 분담률을 지난 4월에 공개한 결과 한국은 일본과 폴란드와 함께 최저 수준 3개국의 하나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양육과 가사에 여성이 좀 홀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좀 많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숙쌤처럼 정말 잘 분배가 되는
그런 가정은 사실 아직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은 했어요. 뭔가 이게 희망찬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실과는 좀 많은 다르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사는 특히 부부의 상황에 따라 아까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육아는 근데 부모로서 마땅히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정서적 발달에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장이라는 자리는 그 중압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아빠들이 네. 많을 거예요. 네, 필요한 건 알지만 예.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 금방 크거든요. 네. 예, 아이들이 커버리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꼭 여행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에 대화를 하고 또 간단한 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아이가 금방 큰다는 말에도 너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 이제 2년 채 안 되는 시기인데 정말 빨리 크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했던 애가 지금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그 아이를 보면서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방 커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고레다 감독의 2013년에 나온 영화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하고 자신을 닮은 똑똑한 아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쁜 일상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는데 풍족한 가정입니다. 6년이 지나서야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알게 돼요. 각기 다른 상황의 두 아버지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 대하는 법을 처음에 서툴고 네. 이제 부성애가 없어서 내 아이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 부성애를 배워가면서 내가 했던 건 아이에게 규칙과 내가 원하는 대로 억압이랑 그 강요가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가 참된 아버지다라는 교훈을 남기는 영화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빠가 6년 동안 키웠던 아이가 사실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산부인과에서 난 아이를 간호사가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너무 부러워서 자기 아이를? 아니. 내가 재혼을 간호사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이 낳으러 온 한 집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질투가 났던 거죠. 나는 너무 힘든데. 그래서 아이를 바꿨다고 고의로 바꾼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핏줄이니까 찾고 또 저 아이는 왠지 똑똑해 보이고 나를 닮은 것 같고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키운 아이는 아빠가 일을 하니까 아이한테 얼마나 관심을 주긴 줬어도 사랑과 관심은 줬어도 그 정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바빠도 나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고 나한테 이렇게 묵뚝뚝했던 아버지였음에도 아이는 아버지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거를 알고 그 아이들을 이제 품는 두 가족이 아이들을 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아버지상. 네. 그리고 반대쪽 그 상대방의 아버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정이 부유하거나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이들하고 몸으로 뛰어놀아주고 아이 시각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예요. 네. 그걸 바라보면서 맨 처음에 내가 오라라고 생각했다가 아이에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라고 찾아가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는 진정한 아버지상을 찾아가는 거죠. 네. 좋은 영화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쉬어가며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꿈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엊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고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기질,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부모가 바르다면 아이는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양육을 하면서 가치관이나 소신이 있나요? 양육을 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현숙이 진행하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에서는 다시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육은 20년간 진행되는 긴 여정이지요. 그 안에서 웃고 우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14년이라는 시간만 양육을 해보았기 때문에 남은 6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0살 딱 끝나면은 양육해주지 않으실 겁니까? 그건 아닌데 이제 법적으로 미성년자니까 그 안에 울타리 안을 네. 보호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대학을 가면 또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가면 이제 내가 벌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양육을 끝난다는 게 아니고 아이는 계속 내 아이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챙겨야 되고 그쵸. 이제 그럴 모든 권리는 끝난 거죠. 그 이후에 아이가 원하면 같이 살면 같이 좋죠.
내 맞아요. 아이인데. 근데 하지만 아이가 저희 첫째는 지금도 전 20살 되면 독립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일단은 대학을 간다고 치면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편의점에 가서 시급 지금 최저 시급이 9천 얼마죠. 최저 시급으로 따져서 너가 이렇게 일을 해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넌 그 돈을 벌어서 집세를 내고 너가 생활비를 내고 식비를 좋다. 내고 그렇죠. 그럼 너의 용돈은 요만큼도 안 남을 걸.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봐요. 독립을 취소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현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나간다 해서 모든 세상이 그렇죠. 너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너한테는 집세를 낼 의무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너의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건 너무 큰 세계 확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정말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뜻을 품고 공부를 하러 이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또 서포트 해줘야죠. 그쵸, 부모로서.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가? 이거를 이제 네. 그러니까 무조건 딴 사람들이 엄마가 조금 좀 그렇다고 저희 신랑도 그러는데 저는 아이한테 돈을 등록금이랑 그 집세 같은 거를 빌려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가 취업을 하면 이자 없이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갚게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주는 거죠. 제 돈을 얹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독립심이며 네. 경제관념을 좀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네. 엄마가 물론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지만 네. 너를 지원해주고 너가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지만 너에게는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아기가 넉넉하려면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애가 셋이잖아. 와, 그래도 셋이 같이 의지하면서 도우면서 살 것 같아요. 저도 네. 생각해 보면은 뭐 엄마 아빠한테 만약에 용돈이 끊겼을 때는 첫째 언니한테도 많이 받고 네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엄마한테 받는 게 아니라 네. 빌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진짜 독립적인 자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걸 해내는 느낌이 계속 매일매일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취업도 또 목표를 이제 갖고 언제 뭐 대학원 간다 그러면 솔직히 대학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서포트 해줄 능력을 키워야겠죠,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대신에 이제 아이는 학창 시절에 돈을 구애받지 않고 네.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 뭐 정말 알바 뛰어서 내 용돈 버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된다면 네. 아이가 커서도 조금 제대로 독립하고 경제관념도 조금 잡고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진짜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 알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좀 진짜 TMI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나서야 네. 뭔가 비로소 생각이 좀 어른이 돼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도 응애지만. 근데 네. 신세대랑 얘기하니까 네. MZ 세대라 그러나요 지금? 네. 네, 근데 굉장히 좋다. 저희 세대는 어떻게 부모가 그래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8, 90% 이상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래? 그냥 등록금까지는 우리가 해줘야지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더 많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제 입장은 왜 다르냐면요. 네. 사실 물론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기만 하는 게 사실상 그 자식 입장에서 네. 썩 유쾌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아.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끼리. 잘 컸네요. 어머님이 누구시지? 이게 어쨌든 물론 어머니가 늙으실 때 제가 부양은 하겠지만 네. 이걸 뭐 하나하나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MZ 세대. 너무 엄마 아빠한테 받으면서 살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저희 아이도 꼭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더 또 새롭게 자라는 세대여서 네네. 진짜
저랑도 다를 것 같고 선생님이랑도 다를 것 같고 완전 진짜 새로운 애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모를 때 그때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 있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빼고는 네. 네. 그건 우울증이니까. 어릴 적에 혹시 나는 음. 커서 엄마처럼 혹은 아빠처럼 되지 않을 테야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었죠. 있었죠. 근데 좀 반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엄마애처럼 강인함은 배우고 이런 부분은 좀 배우지 않아야겠다. 음. 약간 아빠의 이런 부분은 안 배우고 이런 부분은 배워도 좋겠다 라면서 생각했던 적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냥 네. 만약에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두 다 배울 수 있다고.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유심히 관찰했다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탐구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안 좋은 행동, 해선 안 되는 행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일단 생각해보고 이런 행동이 따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피해주는지를 인식하고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걸 배울 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좋네요. 네. 우리 각자 기억 속에 존재하는 부모님들 모습도 각양각색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한 아이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대다수의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쯤은 나는 크면 내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크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지.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 같은 어른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후자는 부모님이라는 롤 모델이 있으니까 전자보다 비교적 쉽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롤 모델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책을 보고 책 육아와 블로그 그리고 맘카페 등을 배우고 자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듬뿍 주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은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드는 생각은 부모님들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부모 또한 완벽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아이에게 조금 더 내 아이에게만큼은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균열이 생기면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코너 2에서 언급했듯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오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단함과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자괴감이 드는 부모의 모습이 이상적인 부모상이 아니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고하고 함께 신랑이랑 육아를 같이 했는데 신랑이 바쁜 바람에 독방 육아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울증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우리들만의 로맨스 맞나요? 최근에 하는 거요? 네네. 우리들의 블루스였나? 우리들의 네. 블루스인가요? 네. 거기서 신민아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병헌 씨가 물어봐요. 우울함은 어떤 기분이냐고. 아니면 신민아 씨가 젖은 솜이불을 덮고 주위가 모두 어두운 불빛 속에 없는 어두움 속에 갇히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 우울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두 돌 됐죠. 둘째가 와서 이렇게 안고 울더라고요. 엄마 그러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를 잡고 울고 있는 아이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런 우울감을 좀 탈피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이 시기에는 신랑이랑도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죽고 싶다고 막 울었어요. 네, 그때 엄마가 같이 우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큰딸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아. 은수가 엄마 보고 살자. 응? 엄마 우리 딸 없으면 못 살아. 엄마 보고 힘내줘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 셋 데리고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나갔어요.
막내가 그때 50일쯤 되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 큰애는 손잡고 둘째는 목마 태우거나 등 뒤에 업고 아기는 네. 막내는 아기띠로 이렇게 안고 다니고 그러고 막 힘차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아이를 그렇죠. 큰애는 걷고 네. 그리고 만약에 큰애 힘들다 그러면 걷자인데 큰애도 애긴데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6살 막 이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둘째는 목마 태우고 이제 애기 큰애는 업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큰애는 또 이제 철이 일찍 들어서 엄마 내가 걸을게요. 응. 근데 아빠가 항상 같이 다녔던 아이라 주변에 아빠와 함께 온 어른들이 보이면 네. 그렇게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받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계속되면 민폐일 수 있잖아요. 이리 와. 그런데 아이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어른이. 네. 그러면 이제 엄마로서 또 속상하니까 그쵸. 또 아빠하고 또 왜 못 쉬어? 왜 우리는 안 보여? 이러면서 또 이제 싸우는 거죠. 저희 신랑이 가게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1년에 그때 바다를 봐야 된다고 몇 번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갔다가 오는데 오면서 마지막 말로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앞으로 쉬는 날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 울고 싸웠던 것 같아요. 헐.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용기잖아요. 그렇죠. 그 축 머금은 소미불 같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게 큰 노력이고 용기고 큰 변화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축 먹은 소미불 같은 거를 벗을 수 있는 되게 단단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엄마들은 다 단단해요. 부모는 단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나를 사랑해주는 저희 엄마, 부모님 계시잖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예, 아이들에게 매일 물어봐요. 누구 아이가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러면은 엄마 아빠요 라고 해맑게 웃는데요. 이런 아이들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힘내시고 즐겁게 육아하시면 언제든지 빛 보는 날이 오실 겁니다. 오늘 방송 끝나가죠? 네. 네. 오늘도 PD님과 즐겁게 웃으며 방송 진행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 즐거움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혼자 알기 아까운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싶은 이야기, 속상한 마음을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을 때에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임창정의 스와킹 들으시며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는 돌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돌봄하세요. 무강의 입속 가득한 단짠의 조화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좁은 방에 매트 깔고 생전 처음 해본 요가 체중계에 올라서서 어제와 같은 몸무게에 안도하며